네, 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주차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다이코 말티 플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다이코 말티 플랜으로부터 MLC 포지션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좀 복습을 해보면, 지난 강의 때는 제로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폼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숙제, 각 아크의 빔 앵글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렸습니다. 지난 강의를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변수를 특정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면서 정해진 수행을 반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예 같은 경우에는 i라는 변수를 1에서 10까지 변화시키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게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되겠는데, 그 수행을 반복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은 여러 개 겹쳐서 쓸 수가 있는데, 두 개를 겹쳐서 쓰면은 일단 바깥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요. n을 2에서 9까지 변화시키면서 n은 2일 때 포문을 한번 더 돌리는 거죠. 그 안에서 한번 돌아가는 거니까 n은 2일 때 i를 또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 n은 3일 때 i를 또 1에서 9까지 반복을 하고, 이렇게 이중 포문을 쓰면은 두 개의 변수가 교차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n이 8개, i가 9개니까 총 72개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제 숙제 7번째에 대해서 좀 해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이코 말티 플랜 파일로부터 이제 Y조 위치하고 MLC 포지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사선 조명학과에서 이제 레이스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레이스테이션에서 실제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준 거고, 이제 MLC 포지션을 각 빈 방향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MLC 포지션이 어, 디스플레이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매틀랩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어, 이 커머셜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하는 것들을 매틀랩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LC를 이렇게 플랫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까지 잘 들으시면은 RT 플랜 파일 하나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숙제 7에 대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숙제가 아래와 같은 행렬이 만들어지도록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보세요 라는 게 숙제였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뜯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퀀스가 아래쪽으로는 9개, 행이 9개, 열이 10개인 행렬인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숙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좀 규칙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J로 나타냈고요. 행을 J로 나타냈고, I는 어, 열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J는 1에서 9까지고 I는 1에서 10까지입니다. 규칙을 저희가 좀 발견을 해보면, 일단은 이 열 하나하나를 수열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열을 수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아래로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열은 1로 시작하는 수열인데 3만큼 증가하는 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로 시작해서 4만큼 증가하는 그런 수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열의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은 i 값하고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i 번째 열의 수열의 시작점은 시작 숫자는 i가 되고, 그 다음에 수열의 증가폭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열은 3, 두 번째 열은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증가폭은 i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i 번째 수열의 값은 i로 시작해서 i 플러스 2만큼 증가하는데 첫 번째 때는 증가하지 않고 그죠? 이제 두 번째부터 하나씩 증가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틀랩 코드로 이제 어, 만들어내게 되면은 조금 더 단순하게 그냥 표현하려고 어, 조금 더 코드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m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폭은 n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은 i, 그 다음에 증가하는 폭은 i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시퀀스를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i랑 i 플러스 1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오늘은 이제 다이코 멀티 플랜 파일에서 MLC 포지션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는 이제 제로스 함수랑 포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고요. 6주차 강의 때 이제 다이콤 RT 플랜을 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RT 플랜 인포에서 빔 시퀀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닷하고 빔 시퀀스를 붙이면 됐었죠. 그럼 빔 시퀀스는 이제 들어가 보면은 빔의 개수만큼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eam sequence dot item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빔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 개수는 이제 컨트롤 포인트의 수와 같다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번 코드에서는 이걸 이렇게 타고 들어가진 않고 저희가 필드 네임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아이템 1, 아이템 2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그 문자열로 받아서 괄호 안에 넣는 식으로 데이터 접속을 했었는데 일단은 타고 들어가는 순서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rtplan info.beam sequence. item 첫 번째 빔의 컨트롤 포인트의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보가 많았고 컨트롤 포인트 두 번째부터는 조금 중복되는 정보 없이 각 컨트롤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보만 담고 있어서 저희가 이 중에서 이제 겐트리 앵글을 뽑아오는 또 cumulative bit set weight을 가져오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RT-Plan Info Beam Sequence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1이니까 첫 번째 빔의 컨트롤 포인트 시퀀스 아이템 1이니까 컨트롤 포인트의 첫 번째의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오면 이 안에 또 3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안에 각각 들어가 보면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아이템 1은 X조에 해당하는 건데 저희 벌사 HD 장비는 X조가 없다고 했고 이거는 이제 장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비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이 Y조 포지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이 이제 MLC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포지션들을 가져오려면은 또 이제 리프 포지션이라는 그 정보를 또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딩을 좀 해볼 텐데, 지난번 했던 그 코딩을 한번 쭉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쭉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폴더 안에서 이제 페이션트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RT플랜 폴더는 저희가 요,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님에서 익스포트한 데이터는 RT플랜 폴더가 있습니다. 그럼 RT플랜 폴더에서 RT플랜 파일을 이제 가져오고요. .dcm으로 끝나니까 여기서 이제 파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게 RT플랜 파일을 읽어가지고 여기서 빔 시퀀스를 가져온 다음에 빔 시퀀스 안에는 빔의 개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아이템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일단은 필드 네임즈를 가져오고요. 아이템 언더바 1, 아이템 언더바 2 이렇게 되겠죠. 이 필드 네임즈를 가져오고 요거의 사이즈를 구하면 빔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포문을 얼만큼 돌려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마다 돌리게 되면은 빔에 들어가서 이 필드 네임즈가 아이템 언더바 1, 아이템 언더바 2인데 첫 번째 걸 가져오면 아이템 언더바 1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템 하나를 가져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빔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빔 네임이랑 그다음에 또 넘버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정보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 컨트롤 시퀀스를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 시퀀스 안에 또 들어가 보면 필드 네임이 저희 예제에서는 180개 있었고요. 그거는 컨트롤 포인트가 180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개수를 구해서 이제 포문을 돌려도 되고, 이미 이제 그 빔 시퀀스 안에 이 컨트롤 포인트의 숫자를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도 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이것도 이제 코딩을 하신 분께서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았는데, 엘렉타 벌사 HD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중에는 사실은 코딩을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작동하게 하려면은 코딩을 더 섬세하게 해야 되지만, 일단은 엘렉타 벌사 HD 플랜에 대해서만 저희가 코딩을 한다면, 일단 아이템 1은 X조고 아이템 2도 Y조고 또 아이템 3는 MLC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코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어려운 버전으로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조금 간결하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코딩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앞서 보신 분들은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이제 빔도 첫 번째 거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이 저희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빔, 두 번째 빔 반복하지 않고 첫 번째 빔에 대해서만 아래 내용들을 실행하도록 만들었고, 컨트롤 포인트도 하나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빔의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만 실행을 하도록 일단 코딩을 해놨고요. 그 코딩을 할 때는 이제 포문을 다 돌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일단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작동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쭉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돌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를 이제 좀 줄여가지고, 내용 이름이 너무 길어서 빔 리미팅 디바이스를 BLD로 줄여서 BLD 포지션 시퀀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아이템이 이제 3개가 있다 그랬을 때 아이템 2를 이제 아이템 2 BLD 포지션 시퀀스로 받았고, 아이템 3는 아이템 3 BLD 포지션 시퀀스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아이템 밑에 있는 리프 조 포지션이 다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그럼 요거를 가져올 때 아이템 2에 해당하는 거는 Y조 포지션으로 읽고, 그 다음에 아이템 3에 해당하는 거는 MLC 포지션 수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일단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은 빔 BLD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안에 아이템이 이제 3개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2는 이제 Y조에 해당하는 거고, 이 안에 RT 빔 리미팅 디바이스 타입이 써 있고 이제 립조 포지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조 포지션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값이. 그 다음에 MLC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딱 보시면은 리프조 포지션이 160개가 있습니다. 160개가 있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MLC 포지션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쭉 값이 160개가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Y조 포지션하고 MLC 포지션을 가져왔습니다. 마이너스 15,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리미팅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는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ML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이제 환자 위아래 방향으로는 이 Y 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가 위아래로 열고 닫히면서 위아래 방향의 길이를 조정하고 MLC는 양옆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앞에서 이제 제가 MLC 포지션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제에서 첫 번째 빔의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해당하는 조와 MLC를 플랫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플랫하는지를 배울 텐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회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조에 의해서 닫힌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200에서 200 마이너스 200에서 200 요렇게 이제 그 좌표를 표시한 이유는 엘렉타 벌사 HD의 맥시멈 필드 사이즈가 마이너스 40에서 40cm, 40cm이기 때문에 가로 40cm, 세로 40cm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위를 이제 밀리미터로 계속 사용을 하면은 400mm, 400mm가 되는데 그 안에 어, 이 필드를 이제 조로도 막을 수가 있고 위아래는 이렇게 그 다음에 MLC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닿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Y좌 포지션을 제가 이렇게 쭉 표시를 해보면은 자 보면은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는 거고 20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5가 조가 아래쪽에 닫히는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위쪽에 있는 조가 닫히는 포지션은 이 두 번째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했는데 Y조에 의해서 닫혀있는 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있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까 빔 리미팅 디바이스의 두 번째 아이템의 Y조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LC 두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MLC 두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소 센터 기준으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MLC 두께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MLC 실제 두께를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MLC가 만들어내는 실제 레졸루션의 그 레졸루션이 아이소 센터에서 어떠냐 뭐 환자 표면에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LC 두께는 기준점이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아이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 필드 사이즈도 아이소 센터에서 400 곱하기 400mm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소 센터에서 정의를 해보면 MLC가 각 사이드에 80개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MLC 두께는 400mm를 80개로 나누면 5mm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 간격이 5mm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아까 16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아래쪽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쪽부터. 그래서 요거를 어,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5라는 게 요 부분의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왼쪽 MLC의 위치들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건데 자 이 마이너스 2.5는 왜 마이너스 2.5냐에 대한 답을 드리면 MLC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열려야 되는 그 미니멈 팁 갭이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MLC를 최소한 5mm는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에서 5mm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MLC가 이제 5mm가 열리니까 좌우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5mm, 2.5mm 위치에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순서는 립 1, 2, 3, 4 이렇게 올라가서 숫자를 세보면 되죠. 40개, 반이 40개니까 여기가 40번째일 거고 39번째, 38번째. 그러면은 지금 MLC 립 38번째부터 44번까지 조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범위에서는 38번, 44번이 이 방사선이 나가는 이 아퍼처의 쉐입을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어, 일단은 MLC 포지션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를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160개를 첫 번째 80개는 레프트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MLC 포지션에 그 다음 80개는 MLC 포지션스 right이라는 변수로 새로 저장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시작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2.5, left, right은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 2.5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운데 있는 걸 좀 보고 싶죠.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MLC Positions Left 저희가 이걸 계산했으니까 38에서 44번째에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하면은 어, 이 레프트에 있는 MLC 포지션하고 라이트에 있는 포지션은 아까 이전 슬라이스에서 보셨던 대로 마이너스 2.5, 2.5 이런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LC 포지션을 정해주는 게 되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매칭 시켜 드리면은 이 아래서부터 이제 번호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6.705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3.2884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순서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MLC 포지션은 또 오른쪽에 있는 MLC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요.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밸류가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연습을 해보면은 이 MLC 아퍼처의 면적을 구하기. 그래서 제가 좀 문제를 쉽게 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제 조가 이렇게 닫고 있지만 연두색 위에까지 그냥 MLC로 인해서 열려있는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포문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립마다의 면적을 계속 구해서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변수를 하나의 트릭인데 처음엔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MLC가 1에서 80개까지 가는데 MLC가 열려있는 너비는 어떻게 돼요? 포지션스 오른쪽에 있는 MLC 포지션에서 왼쪽에 있는 MLC 포지션을 빼주면은 그게 길이가 되겠죠. 너비 MLC가 열려있는 오프닝 위스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MLC 저희가 너비를 알고 있으니까 5mm잖아요. 그래서 5mm를 곱해주면은 어, 이게 이제 각 립에 대한 에어리어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 변수에다가 계속 더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 저희가 변수를 계속 변화시켜서 더딥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매력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에어리어가 처음엔 0이었겠지만 MLC 1에서 80번 MLC까지 에어리어를 각각 구해서 더하게 되면은 이게 최종적인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레이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LC positions right, 그 다음에 MLC positions left도 각각 80개로 이루어진 어레이가 되는데, 그걸 각각 빼주면은 이 매틀랩에서 아래서 각각의 원소끼리 빼서 이걸 어레이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MLC opening with 같은 경우에는 MLC 포지션 오른쪽 MLC 포지션, 그 다음에 왼쪽의 MLC 포지션의 차이를 구한 그 width를 저장한 80개의 요소를 가진 그런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위에서 이제 그 어레이를 다 구해서 여기다 5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각각 MLC에 대한 MLC로 인해서 열려있는 에어리아를 구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sum 함수를 이용하면은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결과가 같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코딩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조를 고려하지 않고 MLC로 인해서 열려있는 모든 부분을 다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숙제는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 조로 막혀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방사선이 조사되는 아퍼처의 넓이를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숙제가 되겠고요. 좀 어려울까봐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가
열려있는, 만약에 이제 포문을 쓰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레이를 하시더라도 조가 열려있는 부분에 MLC 번호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8번에서 44번까지만 계산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포문을 38번에서 44번까지 돌리거나 아니면 어레이에서 38번에서 44번까지만 꺼내서 쓰시거나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Y조 포지션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 Y조의 위치에 따라서 이 인덱스가 달라질 테니까 그거를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실제 코딩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조금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자 보면은 이제 400 by 400 mm 제곱 이 필드 안에 지금 보면은 아래 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5까지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아래쪽 조가 MLC를 덮고 있는 이 위아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15mm에서 마이너스 200을 빼면 됩니다. 그죠? 이 이상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MLC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총 185m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안에는 MLC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로 덮여 있는 이 부분에 MLC는 몇 개가 덮여 있을까요? 일단은 한쪽만 생각을 해보면 185mm를 5mm로 나누면 37개가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 37번까지는 립이 닫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38번부터 열리고. 그럼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조의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구하게 된 건데, 요걸 코딩으로 좀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15mm 같은 경우에는 Y조 포지션스의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00을 해주면 됩니다. 200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밸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조 포지션스 마이너스 200을 이제 5로 나누면 여기 이제 조에 의해서 커버되고 있는 MLC 개수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인덱스를 구할 때는 요 다 함께 되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MLC 개수 플러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힌트는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요거를 한번 숙제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 코딩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플랜 폴더의 경로를 가져오고 플랜 파일의 경로를 가져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RT 플랜 파일을 읽고 빔 시퀀스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일단 위에까지만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RT 플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풀 경로죠. 어떤 파일의 이제 위치와 이름까지 다 포함한 경로가 되겠고, 요거를 읽고 RT 플랜 인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헤더 파일이 이제 쭉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빔 시퀀스를 가져오고, 그러면 빔이 이제 개수에 따라서 아이템 수가 이제 정해지는데, 필드 네임즈를 구해보면은 필드 네임즈가 이 아이템 언더버 1, 아이템 언더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네임즈에 요거의 사이즈를 한번 구해보면, 요게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아이템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이거를 이제 빔에 대해서 포문을 돌릴 건데 첫 번째 것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BB는 1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포문을 돌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차례차례 할 거라서 이럴 때는 그냥 BB는 1이라고 쳐주고 하나하나 쳐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빔의 아이템에 들어가서 빔 네임이나 컨트롤 포인트 수를 이제 구해서 커맨드로 나타내게 되면은 첫 번째 빔의 이름은 1A1이고 컨트롤 포인트 수는 180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이템이 180개잖아요. 이 필드 네임즈를 이제 가져오면은 아이템 언더바 180까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새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는 것까지는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첫 번째일 때 코드를 좀 돌려보면은 이제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컨트롤 포인트의 첫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스페이스에서 타고 들어갔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거는 이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뒤에 닷을 붙여서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X조, 두 번째 게 Y조, 세 번째 게 MLC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BRD 포지션 시퀀스로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아이템 2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Y조에 대한 내용이 되고, 이 뒤에다가 이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아이템 2에다가 이제 리프조 포지션을 붙이면은 이게 이제 Y조 포지션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MLC도 이제 아이템 3을 가져온 이후에 그 다음에 MLC 포지션을 리프조 포지션을 붙여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8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중심 부분만 아이소 센터 주변에서 몇 개만 열려 있는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MLC 포지션을 봤을 때는 대부분 2.5, 여기 중간에 다른 밸류가 있고 그 외에는 마이너스 2.5, 또 여기 중간에 다른 밸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MLC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0개가 쭉 돼 있는데, 이걸 좀 나눠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80개가 왼쪽이 MLC에 대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MLC 포지션수를 두 개의 변수로 나눠서 레프트에는 첫 번째 80개, 오른쪽에는 두 번째 80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이제 MLC 레프트는 이제 왼쪽 것만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또 오른쪽 MLC 포지션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에어리어를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LC로 열려 있는 그 에어리어를 구할 때 포먼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수를 그냥 하나 0으로 저장을 해놓고, 일단은 처음에 에어리어는 0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MLC 첫 번째 거에서의 너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MLC 첫 번, 라이트가 1,1, 이게 2.5잖아요. 첫 번째, 아래에서 제일 첫 번째 MLC의 오른쪽 위치는 2.5, 그 다음에 레프트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두 개 열려있는 너비는 2.5 마이너스 2.5니까 2.5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열려있는 너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면적을 구할 때는 MLC가 아이소센터에서는 5mm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25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포문으로 돌린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LC 포지션마다 오른쪽에 있는 위치, 왼쪽에 있는 위치 차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5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까 25가 나온 거고, 이거를 이제 MLC 오프닝 에어리어 1에서 하나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제가 막고 한번 돌려보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자, 이거를 돌리기 전에는, 포문을 돌리기 전에는 0이지만 이걸 한번 돌리고 나면은 25가 더해져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돌리고 나면 값을 한번 MLC 오프닝 에어리어 값을 내보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더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제 포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 돌려보면
디스플레이가 안 됐네요. 아, 이걸 제가 막았죠. 막았으니까 80까지는 안 됐고, 요거를 이제 80번째까지 쭉 실행을 시켜보면 2492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좀 구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2, 3, 그 다음에 B는 4, 5, 6이에요. 어레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이를 구할 때 하나하나 포문을 돌려도 되지만 그냥 B-A 이렇게 하면은 매트랩이 알아서 요 각각 해당하는 첫 번째 것끼리 빼고 두 번째 것끼리 빼고 세 번째 것끼리 빼서 결과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 얘 같은 경우에는 MLC Positions Right 아까 했던 거가 이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뺐었는데 그냥 이걸 없애고 그냥 어레이끼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쭉 모든 80개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수로 하나 제가 지정을 해주면 MLC 오프닝 위스를 좀 전에 했던 걸 해주면 자, MLC 오프닝 위스가 변수로 만들어지는데 자, 80 곱하기 1개 그럼 80개의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MLC 포지션마다 열리어져 있는 위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8에서 44가 지금 제일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이만큼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너비도 구할 수가 있어요. 너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여기다가 오프닝 위스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은 매트랩에서는 알아서 하나씩 다 5를 곱해가지고 구해줍니다. 그럼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걸 하는 함수가 sum입니다. sum 함수를 이 앞에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다 더해줘서 아까랑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요걸 참조하셔가지고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